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염색체라고 하는 걸 봤고, 염색체란 세포 분열 시 등장하는 바로 유전물질의 응축된 덩어리였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우리 오늘 세포 분열이라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 그래서 세포 분열을 오늘은 공부를 해보자. 자, 세포 분열이란 왜 일어나야 하느냐? 첫 번째, 세포 분열의 의의. 세포가 있잖아. 작은 세포가 하나 있었어. 이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있겠지. 그럼 이 핵을 통해서 또는 세포 내 소기관을 통해서 세포는 물질 대사를 해야만 살아있는 세포가 되는 거야.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변화를 겪어야 돼. 근데 세포가 크기가 커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안에까지 세포 소기관에 필요한 곳까지 물질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동이 거리가 멀어지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야. 생존에 불리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불리해진 이 생존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넘어가서 분열을 하여 크기를 작게 만들고 숫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생장이라고 하면 세포가 작아지는 과정은 세포가 나뉘어지는 분열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러한 세포는 생장을 하고 난 다음에 분열, 다시 생장을 하고 난 다음에 분열이라는 것을 겪게 되겠네. 그래서 두 번째, 세포는 반복된 주기가 나타나게 된다. 세포 주기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세포 주기를 표현할 때는 아마도 반복적이니까 원으로, 사이클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일반적으로 그 안에서 짧은 시기 하나와 긴 시기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의 상태는 앞에서부터 보면 지금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안쪽에 핵이 존재한단 말이야. 핵이 이렇게 존재하는 세포를 우리는 진핵세포라고 부르고, 진핵세포 단계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설명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우리는 진핵세포니까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핵막이 존재해야 돼. 근데 세포 분열할 땐 핵을 그대로 갖고 있고 핵막이 있는 상태라면 핵의 물질을 나누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동안엔 핵막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시기를 분열기라고 부르게 되고, 이 긴 시기를 간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세포 주기의 대부분의 시간은 간기로 나타납니다. 이 간기가 길이가 길어서 다시 세 개의 구간으로 분리를 해줄 거야. 첫 번째 구간을 우리는 G1기, 바로 세포의 생장기다라고 할 수 있어. 처음 분열이 막 끝났을 땐 세포는 아무래도 좀 작을 거잖아. 이 작아진 애가 자기의 생존에 불리하지는 않을 정도로 커지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S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S기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포 분열 시 복제를 해서 염색 분체의 양을 늘려주는 거잖아. 바로 이 복제기를 우리는 S기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는 시기를 G2기라고 부르고,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분열할 준비를 복제까지 다 하고 준비를 땅 하고 있다가 분열이 일어나면 땅 하고 바로 분열이 진행이 되면서 염색체가 형성이 되고 염색체가 나누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이 분열기도 영어로 기호가 있으니 우리 이것을 M기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자. 이 분열기는 다시 두 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핵분열기,
그래서 하나의 세포 안에 핵이 두 개로 먼저 분열이 되고 이것을 다시 세포질이 분열이 되면서 두 개의 세포로 완벽하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핵분열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시간의 길이에 따라 4개로 나누어 줄 수가 있다. 이때 이 핵분열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4개로 나누냐면 바로 염색체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염색체의 모양과 이동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별을 해줄 수가 있지. 그 중에 첫 번째 시기를 우리는 전기의 시기에 바로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등장을 하며 이 염색체를 양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방추사라는 실의 형태가 등장을 해준다. 이것이 전기의 특징이야.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중기라고 불리우는데 이 중기의 시기가 굉장히 짧게 나타납니다. 이때 중기에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면 이 방추사가 완벽하게 염색체에 붙어 그래서 염색체는 양쪽 끝에서 방추사가 만들어져서 염색체를 가운데다 배열을 해준단 말이야. 우리는 가운데 배열인 적도 배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지. 그래서 염색체가 적도의 한 줄로 배열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이때가 가장 시기적으로는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염색체가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염색체 관찰에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기가 후기로 넘어가 이 후기가 방추사가 서서히 짧아지면서 붙어있던 염색체를 양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을 할 거야. 그런데 염색체가 이때 어떻게 되겠어? 처음부터 염색체가 2개가 결합이 되어 있다면 염색체가 나누어지면 되는데 염색체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방추사가 붙었다면 바로 염색 분체가 나누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고 가운데가 적도였다면 끝을 극이라고 표현을 써서 극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리고 말기가 나타나게 되면 다시 핵막이 생겨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핵분열을 할 때 하나의 세포 안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니까 세포 안에 핵이 2개가 있는 시즌이 생기겠지? 바로 이때야. 그래서 2개의 딸 핵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이 핵이 한 세포 안에 2개씩 있으면 우리는 안 되잖아. 그래서 세포질 분열을 통해서 각각의 세포로 쪼개지게 된다. 이때 첫 번째 동물세포는 바깥에 세포벽이라는 게 없어서 말랑말랑한 세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세포가 있는데 세포 안에 이렇게 핵이 2개가 있었다면 그대로 핵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세포막이 유입이 되면서 또 끊어지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세포질 함입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또는 만입이라고도 불러주게 되네. 두 번째, 식물세포는 아이고 바깥쪽에 딱딱하고 형태를 유지하는 세포벽이라는 게 있구나. 이 세포벽 때문에 어떻게 되니? 세포가 이렇게 2개의 부위가 핵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얘네들이 나누어지는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못 되잖아. 그래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돼. 우리는 이것을 세포판이 형성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반복이 되면서 세포는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야. 자, 이러한 세포질 분열에서
우리는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을 확인하게 되었지. 결국 무엇이니 이러한 세포 분열의 형태는 또 어떻게 될까라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건 체세포 분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체세포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몸을 이루는 몸의 세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체세포는 첫 번째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이 되니 우리가 생원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아하 이걸 그냥 생식이라고 봐주자라고 이해를 했었단 말이야. 하지만 다세포 생물의 경우는 이렇게 체세포 분열을 했다고 해서 세포수가 늘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또 하나 생겨나는 건 아니야. 오히려 키가 자라거나 아니면 살이 찌거나 하는 것처럼 생장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세포 분열을 이해해 준다. 또는 상처가 난 부위가 있다면 재생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는 거지. 자, 이러한 세포 분열은 어떤 순서로 일어나느냐? 세포 분열의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세포 분열은 먼저 간기를 거치게 돼 G1, S, G2라는 간기를 거치게 되고 이 간기 이후에 분열기라는 단계에서 세포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니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러한 핵분열기를 끝내고 세포질 분열을 통해서 세포가 나뉘어지게 된다. 자, 네 번째, 이러한 체세포 분열의 특징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의 세포가 분열기가 끝나면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진 것은 두 개의 딸세포가 형성이 되지. 이때 EN이었던 핵상을 가진 염색체는 복제해서 분열을 하게 되니 똑같이 EN자리를 두 개 만들어, 즉 본인과 동일한 염색체 수를 가지는 세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때 바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분리가 되는 얘네들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 바로 DNA 상대량이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볼까? 자, DNA 상대량이라고 얘기하면 절대값이 아니니 내가 그 값을 정해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여기의 값을 2라고 하면 2였던 애가 늘었다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늘었던 경우를 4, 줄어들었을 때 다시 2가 되는 세포 분열이 체세포 분열이다. 시기를 끊어가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앞에가 G1기, 늘어나는 시기가 S, 복제기, 그리고 G2기, 그리고 같은 DNA 상대량이 2인 구간은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세포의 분열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씩 표현하면 핵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 핵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색체, 원래는 여기가 복제 전에는 이런 염색체로 있지 않지만 복제 전을 표현하기 위해서 염색 분체가 하나씩 있는 그림을 그려볼 거야. 그러면 복제가 되고 나면 염색 분체가 2개씩 붙어 있는 염색체가 2개라고 표현을 하겠지. 그리고 분열을 하면 염색 분체가 분열이 되기 때문에 다시 염색 분체 하나만 있는 처음과 동일한 염색체를 가진 세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핵상을 사람의 염색체로 가정을 하면 EN은 복제를 해도 EN, 분열을 해도 EN의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물을 거야. 염색체의 수는 어떻게 될까라고 표현을 하면 염색체 수는 EN은 46. 왜?
사람으로 예를 들기로 했으니까 역시 46, 다시 46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염색 분체의 수는 어떨까? 처음에는 복제전 분체니까 46개, 복제를 하고 나면 분체가 2배로 되므로 92개, 분체가 나뉘어지니 다시 46개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면 이것이 체세포 분열의 특징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네 번째, 생식세포 분열은 어떠할까?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 바로 감수 분열을 이야기하는 거야. 생식세포는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라고 하면 아빠와 엄마가 결혼을 해서 누가 태어날까? 당연히 철수가 태어나게 되겠지. 왜? 과학은 대부분 철수가 해결해 주니까. 자, 그러면 아빠는 정상의 사람, 이에는 46, 엄마도 정상의 사람, 이에는 46. 그런데 철수도 정상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아빠도 철수를 사랑하고 엄마도 철수를 사랑해서 이 모든 걸 다 철수에게 준다면 철수는 아마도 4에는 92가 되면서 정상의 사람이 될 수 없을 거야. 그러니 아빠도 엄마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 그러지 말고 N은 23, 엄마도 N은 23을 주어서 철수가 2에는 46인 정상의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하고 요 N은 23이라고 하는 요 세포를 만들어서 철수에게 주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N은 23짜리의 세포가 바로 생식을 위한 세포이기 때문에 생식세포라고 부르고 아빠에게서는 정자가 엄마에게선 난자가 생성되는 과정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러한 생식세포는 단세포에게서는 아예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다세포에서는 몸의 아무 부위에서나 나타날 수가 없고 바로 생식기관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생식세포가 형성이 된다.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생식세포 분열의 순서는 어떠할까? 첫 번째, 간기를 똑같이 겪을 거야. 복제가 한번 일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M기가 한번 다시 M기가 일어나는데 이때 특징을 보면 뭐가 되니? 간기에서 복제가 한번 진행이 되고 분열이 M1과 M2가 연속이 나타났지. 그래서 2번 연속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특징이 되는 거야. 그러면 2번 연속 분열이 일어날 때 하나의 세포가 한 번 분열해서 2개의 세포로 다시 분열을 해서 4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므로 우리는 한 개의 모세포로부터 4개의 딸세포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 분열인 여기를 감수 제1분열, 두 번째 분열은 감수 제2분열이라고 나누고 이것의 분열 방식이 체세포 분열과 동일할 수는 없었을 거야. 바로 그 특징을 이야기해보자. 감수 제1분열에 바로 무엇이 형성이 되냐면 상동 염색체가 달라붙어. 그래서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된다. 그것이 바로 특징이야. 바로 언제? 감수 1분열 전기 때 이미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감수 제1분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상동 염색체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체세포 분열처럼 분리가 된다. 이것을 구별을 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거지. 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림을 선생님이 아까 체세포 분열을 그린 얘에다가 나란히 붙여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번 표현을 해주고 싶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DNA 상대량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자. 그러면 여기가 2의 값이고 여기가 4라고 하면 똑같이 2에서 4로 올라갔다가 한 번 분열, 한 번 더 분열, 그래서 결국 최종은 1로 끝나 원래 DNA량의 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감수 분열이다 라고 표현을 쓰자고. 자, 아까처럼 구간을 정해서 각 구간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가 G1, 그리고 늘어나는 시기가 복제기 S, 그리고 많아졌던 시기가 M2, M2부터 M1, 아니 G2부터 M1 분열 한번 하고 다시 M2 연속 분열이 되면서 요 사이에 중간에 간기가 없다. 이것을 노란색으로 그려준 염색체 그림을 똑같이 그려볼까? 물론 처음엔 염색 분체만 2개가 있었겠지. 그러다가 복제가 돼서 염색체가 2개가 될 거야. 그런데 여기 이가 염색체라는 게 생성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M1 초기에 염색체끼리 이렇게 결합을 한 모양을 만들어내게 돼. 이것이 바로 이가 염색체야. 그리고 나서 분열이 되면 각각 하나의 세포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염색체가 남게 돼. 아까는 염색 분체인데 이번엔 염색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분열을 해서 염색 분체만 있는 애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아까처럼 확인 한번 해볼까? 첫 번째 핵상 G1일 때 EN, G2와 M1 하는 중간에 EN, M1이 끝나면 N으로 염색체가 하나로 바뀌었어. 2개 한 쌍이 아닌 거지. 그리고 이 분열이 끝나도 완벽하게 N. 그러므로 첫 번째 분열일 때 EN에서 N으로 감소하고 두 번째 분열일 때 N에서 N으로 간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분열이 바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분열에서 바로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때문이겠지? 자, 염색체의 수는 어떻게 될까? EN일 때 사람이라면 46. 그러니까 여전히 46이었다가 상동 염색체에서 염색체가 하나씩 끊어졌기 때문에 23개, 역시 N이니까 23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염색 분체의 수는 어떨까? 자, 복제 전 염색 분체 수도 46개. 복제를 했더니 92개. 분열을 했지만 하나의 염색체마다 염색 분체는 2개니까 46개. 그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23개의 염색 분체 수를 가지게 되고 DNA량은 원래 값의 반으로 줄어드는 생식 세포를 만드는 분열. 이것이 바로 감수 분열이고 체세포 분열과는 이렇게 비교를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굳이 왜 다세포들, 특히 진화가 된 다세포는 감수 분열을 할까? 즉 유성생식을 할까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유성생식, 즉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뭘까? 라고 하는 건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환경 변화에 유전적으로 다양할수록 적응을 하기가 수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이 만들어지는 방법에는 첫 번째, 상동 염색체가 쭉 배열이 되잖아. 바로 이 상동 염색체가 접합이 되어져 있는 이가 염색체에서 이 상동 염색체가 배열을 할 때도 무작위로 배열이 되고
이것이 나누어지게 되어 분리가 될 때도 무작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를 가진 염색체가 어느 세포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지. 그만큼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두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여러 개잖아. 그럴 때 수정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수정시 바로 무작위로 생식세포가 수정이 되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가 어떤 아이들이 만났는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 그치? 다양한 애들이 만나서 같은 부모에게서도 형제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되는 거야. 이런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가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고 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자, 다음 시간은 실질적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